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초음돌파 A플랫 제347화 세컨드 임팩트를 기다리며 세 번째 편 아바타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상입니다. 자, 마지막 세컨드 임팩트를 기다리며 세 번째 편은 영화 아바타. 이게 올해 한 12월에 아바타 물의 길이 이제 개봉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후 작품도 3, 4, 5편까지 다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1편이 벌써 지금 보니까 2009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 네. 10여 년이 넘었어.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걸릴지는 몰랐겠죠? 계약은 다 돼 있었는데 나도 완전 이제 사람들이 다 까먹을 시기에 속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게 이제 연계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자 오랜만에 청취 탑 10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이고요. 1위 바다를 꿈꾸다님 6일 20시간 14분. 오, 감사합니다. 2위 최채영님 6일 16시간 43분. 3위 카루하루님 5일 23시간 58분. 4위 미들22님 5일 10시간 51분. 아, 처음 뵙네. 5위 K24W24님 4일 12시간 38분. 6위 균홍님 2일 8시간 54분. 7위 러블리 마초님 1일 20시간 40분. 8위 쪼꼬마님 1일 19시간 34분. 9위 리즈님 LADS님 1일 19시간 24분. 10위 10404281님 1일 17시간 25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도 여럿 보이네요. 바다를 꿈꾸다님 처음 뵙지 않나? 네. 리즈님도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많이 나오셨어. K24W24님 처음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더불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텀블벅이 시작이 되었다. 이 시점이면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네. 우리가 미친 여러분들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뭐 심사가 길어지고 하면 좀 늘어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 뭐라는 것이요 지금. 자, 이미 지금 250명 돌파했을 수도 공모행인가요? 있어. 굿바이인가요? 중의적인데? 자 오랏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책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고요. 네. 뭐 요 정도 책이면은 취향 타지 않는 책이라 그냥 누구나 가볍게 사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굿즈랑 뭐 이런 것도 많이 준비했고요. 표지도 되게 예쁘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거는 250명 후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없답니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 화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들으실 수는 있지. 새 방송을 못 들으시는 거지. 아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남은 거 들으시면 되지 뭐. 뭐 덕업산 거 요즘에도 계속 듣는 분 계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뭐 그러면 우리 방송도 뭐 그냥 뭐 사라지는 거지. 뭐 팟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뭐. 다 지우고 튀어버릴까? 그 지우는 것도 일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좀 펀딩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아바타 얘기해 봅시다. 네, 2009년 12월에 개봉을 했었더라고요. 2009년에 한국 박스 오피스 1위. 그리고 2018년에도 재개봉을 했었더라고요. 누적 관객수 1,300만. 이 뭐예요? 이 숫자는 도대체? 아니, 미쳤다 이때 미쳤어. 대단했지. 1,000만 넘기고 이때 정말 뭐 센세이셔널했지. 이때 이제 그 3D 영화라는 걸 각인시킨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알렸죠. 저 때만 해도 영화관 가서 다 그 안경 뒤집어 쓰고서는 봤었잖아요. 요즘은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런 영화는 그랬는데, 안 보죠. 나 어지러워서. 갑자기 그게 좀 고민되더라고. 아바타 2가 나오면 또 그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 그때는 뭔가 기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다들 뭐 3D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그럼에도 뭐 그냥 받을 수 있는 감흥 같은 건 여전하던데. 저는 사실 언론 시사로 이때 봤기 때문에 네. 그 안경 쓰고 이제 그래서 수류탄 날라올 때 막 앞에 사람들이 머리 막 피하더라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 그리고 새 타고 날아갈 때 같이 나는 기분 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떨어지면 이제 혼자 막 씨발 뭐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영화적 체험이라는 건 폭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굳이 안경 안 쓰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모르지. 그 간극이 얼마나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또 그 영화적 체험이라는데 또 얼마나 또 방점을 찍고 나올지 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한 작품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1편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네.
제 6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 드라마 부문 감독상 받은 작품이죠. 감독은 유명하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시고. 또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타이타닉. 알아맞혀봤어요. 타이타닉. 그래요. 뭐 많죠. 그래요. 뭐 하나 말해보세요. 터미네이터 아니야? 아 아니야? 몰라요. 많겠죠 뭐. 에일리언 2. 2 맞아. 맞아. 왜냐면 내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항상 기억하고 있지. 그럼 등장인물을 소개하면 제이크 설리, 샘 웨딩턴 배우이고요. 네. 워싱턴 아니었어? 요즘 그렇게 바뀌었나? 아 그런가? 시옷과 디귿의 차이인가? 아니 근데 그때는 샘 워싱턴이라고 했던 것 같아. TH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병. 해병태. 나만 당할 수 없지. 머린 출신이죠. 근데 이제 상위 용사잖아. 네.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니라 이제 척추를 다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뭐 당연히 이제 전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군대들은 사병이지 다. 그렇죠. 그런 용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지.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회사에 고용된 거지 뭐. 그래서 전직 무슨 뭐 대령인가 걔 있잖아 상처 있는 애. 뭐 그래서 이제 대령으로 마일드 커리치 지금 소개를 아예 그럼 미리 해드리자면 마일드 커리치고 스티븐 랭이라는 배우죠. 이분이 누구냐? 맨 인 더 다크의 그분이시죠. 그 할아버지. 여기선 젊고 눈이 보이시지? 거칠긴 여전하구만. 둘 다 잘 싸우네. 근데 근육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그 로봇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수트로? 물론 수트를 움직이는데 힘이 물리력이 많이 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생각. 들게 만들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걸로 싸우잖아. 뭐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역으로 등장을 하고 행성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앞장선. 네. 사실은 자기가 보스도 아니야. 그냥 용병 중 하나일 뿐인데 열심히 파괴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듯한 뭐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최종 빌런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네이티리 이제 나비족 그 어떤 부족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들어. 오마티카야 부족장의 딸. 그리고 차히크레. 차히크는 뭐냐면 에이와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랬죠?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 나무 동네. 예. 나무로 된.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프로토스에 약간 이런 개념이 있잖아. 대지신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뭐 어째 요 비슷한 이름으로는 있는데 아이어와 뭐지? 아이언은 행성인데 근데. 근데 그 전체가 뭔가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고 생명체로 성신 뭐 공유를 그래서 한다.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판단이 되게 많잖아. 뭐 조상신이 이렇게 영혼을 해서 뭐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나무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모인 거고. 지식의 나무 같은. 그치 뭐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여성이 약간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남성이 추장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아메리칸 원주민 같은 그런 느낌이지. 딱 그런 느낌 나더라고 보자마자. 그렇게 딱 뭐 의상도 그렇고 하는 행동이나 활 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 다시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는지는 까먹었지만 그 서부 영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서부 영화인데 그러니까 인디언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각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정확히 더 얘기하면 수정주의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SF처럼 보이죠. 그레이스 박사님, 네. 시고니버. 자, 이 아바타 프로젝트 담당 과학자인 거죠. 식물학자고. 뭐라고? 식물학자고. 욕을 해? 식물학자라고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아바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식물학자는 그냥 보너스인가 뭔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부수적으로 붙은 뭐 2차 직업?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항상 샘플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 뭐 담아. 그러고 이제 그 정도만 소개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제이크가 이제 판도라에 도착을 해요. 왜 제이크가 가게 됐냐? 죽은 이제 쌍둥이 형을 대신해서 이제 판도라라는 곳에 오게 된 건데 왜냐면은 이제 이 아바타라는 게 DNA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쌍둥이니까 DNA가 같겠죠? 같지. 네, 그래서 이제 조종할 목적으로 대신 오게 됐다. 네. 살해된 형을 대신해서. 이 판도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언옵테늄이 매장된 지역이에요. 약간 우라늄을 약간 돌려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떤 기능인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그냥 네. 대체 연료 뭔가 그런 거. 뭐 모르는데 뭐 어째 비싸대. 되게 귀해. 그러니까 존나 비싸. 이렇게 비싸서 이거 파헤치면 아주 우리 땡자 분격. 그래서 이제 기업이 와서 네, 이거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원주민들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게 어디에 매장이 돼 있냐면은
큰 나무 아래에 어. 엄청 매장돼 있다고 하잖아요. 나무를 그냥 밀어버려야 되는 거지 지금. 큰 나무가 사실은 그 나비족의 이제 주거지였던 거지.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마티카야 족의 뭐 홈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안에서 딱 살고 있었던 거야. 네. 그걸 밀어버렸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그 서부 영화에 대한 은유에 맞아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문명 사회가 와가지고 여기 또 마치 너희들은 원시 사회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밀어버리는 다, 듯한. 아이고 우리가 다 도움 줄게. 뭐 학교도 세워주고 뭐 다 주고 할 처음에 이제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얘네들이 영어를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물론 이제 영화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겠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늦어지니까 인간의 욕심은 또 끝이 없고 결국 이제 폭력으로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인명이고 뭐고 다 그냥 끝장내자. 이런 방식으로 치닫는 게 이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뭐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인간 쪽에서 이제 단점이 뭐냐? 이제 대기가 맞지 않아서 산소 마스크를 항상 차야 된다. 완전 테란이야. 네, 그런 게 하나 있죠. 거기 나오는 무기들도 거의 테란이었어요. 맞아. 뭐 발키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뭐 스타 좀 하셨나봐. 좀 그런 골리앗 또. 아, 그리고 그 골리앗이군요. 그렇지. 큰 건 배틀크루즈 아닌가요? 뭐 그런 아, 것도 네.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딱 대체시킬 수 있을 정도 있고, 머레인들이 이제 입고 다니면 막 싸우기도 하고. 나비족이 또 키가 크잖아, 엄청나게. 그렇죠. 한 2배 이상 크죠? 맞아, 프로토스도 큰데. 그리고 뼈가 탄소로 뭐 되어 있다고 했던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골이고. 프로토스도 손에 칼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질럿이 결국? 아 근데 프로토스랑 비교하기엔 좀 조금 그런 그렇긴 게 하지. 프로토스는 완연한 기계잖아요. 문명 사회잖아. 거기 뭐 비행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그 외부 민족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르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문화를 입고 있고 잘 살고 있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밖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문화를 안에 이제 아바타로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뭐 신경세포를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정말 뭐 말 타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외부 지구인의 시각에서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다. 저 다 헐벗고 다니는 그냥 저 무지몽매한 놈들 뭐 이런 느낌인 그렇지. 거죠. 그런 거지. 그렇게 봤던 거가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시각을 대변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있었냐. 나비족에 있었다라는 게 좀 독특한 지점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정주의 웨스턴이라는 장르에서 네. 많이 했다. 네. 이미 했다. 인디언이 이미 주인공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제이크가 이제 아바타의 첫 링크를 하죠. 접속하는 게 원래 되게 쉽지 않은데 뭐 90 몇 프로로 성공을 바로 했어. 근데 이제 막 거기 있는 의사들이 뭐 신경 테스트 해야 되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얘 신나가지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네, 이런 막. 거는 우리가 에바를 봤기 때문에 신지가 타면 무조건 이제 당연히 싱크로 맞거든. 뭐 그런 느낌이지. 뭐 엄마니까 맞았겠지만 또 그런 게 에바 초호기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또 다 아는 얘기잖아. 이제 뭐 그래서 가족이 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뭐 다리가 안 움직였었는데 내 다리가 생겼으니까 발가락 꼬무락거리고 열심히 달려봤지. 흙을 밟는 느낌을 느끼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았는지 엄청 뛰어나가죠. 그렇지. 이제 밖에 보니까 이제 그 아바타들이 되게 많아. 그런 식으로 뭐 농구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그레이스 박사였잖아요. 이제 나오죠 이제 그레이스 박사가. 근데 누가 봐도 딱 보면 시곤이 입었는데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변환시켰어. 맞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커리치 대령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 이 대령이 너도 해병대 출신이면 나도야. 그러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네가 소속은 거기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좀 알려줘. 그래서 스파이 짓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네 다리 고쳐줄게. 그래서 오케이 해. 네. 자기는 이제 뼛속까지 해병이라고 생각하고. 다리도 고쳐준다고 하고. 그치. 근데 귀신 잡아봤나? 막 뭔 소리야 갑자기. 그러고서 이제 첫 번째 퀘스트를 하러 갑니다. 이제 샘플 채취하러 가는데 같이 이제 동행을 하죠. 네. 그래서 총 들고 막 가. 근데 막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해바라기 표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그냥 다리 6개 달린 표범이었어.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꽃잎 같이 뭐 달려 있고 이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좀 애들이 다 크지 요즘. 크고 요 동네는 뭔가 뭐. 그 골격이 무슨 갑각류 같은 느낌이고 좀 딱딱해 보이고. 총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 얘네 나비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뼈가 탄소 뭐 이렇게 됐다는 건 단단한 걸 넘어서 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디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뭐 다른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이크가 막 무슨 식물 갖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네. 막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막 접히고 동동동동 하면서 접히고 막. 하여튼 되게 신기한 자연환경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여튼 이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일행과 떨어지고 도망치다가 그 폭포로 뛰어들잖아. 네, 생명의 물로. 길을 잃게 되죠.
이게 처음에 그런 그 망치 코뿔소 같은 것도 네. 나오지 않나? 맞아요. 네, 근데 나보고 쟤네 도망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약간 아. 개그 장면 뭐 네, 웃기진 근데- 않지만 그런 거 했는데 그게 이제 막 퉁퉁 쳐가지고 이제 나오고 뭐 쫓기고 이러다가 이게 뭐 네이티리랑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거였지. 네이트리가 원래는 먼저 발견을 해서 화살을 쏘려고 겨누죠. 근데 그때 이제 AY 개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해파리. 아 해파리. 날아다니는 해파리. 홀씨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홀씨지. 홀씨인데 뭔가 팔락팔락하면서 새처럼 날아다니죠. 날아다닌다기보다는 부유하는 게 맞는데 해파리 형태를 띠고 있는 홀씨가 맞겠지. 근데 그게 화살촉 위에 앉으니까 아 이거는 뭔가 개시다. 네. 왜냐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뭔가 주고 있다는 걸 얘네들은 확실히 알고 있잖아. 그렇죠. 믿는 걸 넘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를 거두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불을 피우죠. 음. 그래서 야생 동물이 공격하는데 막 대항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네이티리가 또 와서 도와주잖아요. 불을 우선 꺼버려. 그치.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형광빛으로 막 빛나는 환경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야광이지 야광. 완전 야광. 밟으면 막 빛나고. 네. 심지어 그 나비족들도 다 빛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처리했나. 너 때문에 쟤 할 수 없이 죽였다고 하면서 원래 그냥 조용히 갈 수 있었는데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너 돌아가 막 이랬는데 그때 또 그 홀씨들이 막 다가와요. 몸에 다 붙어. 완전 몸에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얘가 뭐가 있구나. 너 뭐가 있구나. 그러고서 데려가게 되는 거죠. 부족. 뭐야 너 뭐 한 거야? 그거나 좀 알고 가자. 너 뭐가 있구나. 영혼이 순수하대. 그래서 데려간 거야. 순수한 영혼이요. 너 이름이 뭐니? 뭐 이래가지고 아이. 다 아니야? 어쨌든 부족들은 별로 환대 안 하잖아. 얘 당연히 안 처음에 막 하죠. 뭐 공격하려고 그러고. 저 무슨 저 뭐라고 표현하던데 지구인을 뭐라고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괴물이라고 뭐 얘기했던 하늘을- 것 같아. 하늘에서 온 어떤 부족이라고 하늘을 얘기해. 나는 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은 걸 봤다라고. 그 약간 모자란 애 취급해. 왜냐면 자기네 말도 못하고 그 문화도 모르고 그냥 저 몸만 가지고 있는 애로 본 거야. 그래서 네가 가르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게 된 거죠. 뭐랄까 사수가 된 거지. 얘 네이트리가. 왜 하필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귀찮거든. 신이 뭐 와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그치. 그래, 네가 좀 사람 좀 만들어라. 좀 막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 문화도 가르치고 엄청 열심히 가르쳐 주죠. 활도 어떻게 하고. 에휴, 그러다가 뻔하지 그렇지. 뭐. 뽀뽀. 뽀뽀만 했나? 바바바바바. 아주 열린 사회인 게 탁 와가지고 아빠한테 우리 했다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의 여자야. 야, 우리 하고 왔슈? A1님 말 여기 밑에서. A가 충청도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밀폐된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아. 개방돼 있어 뭐든지. 아, 또 야외풀? 아 쟤네 저 또 해? 하고 뭐 이런 거겠네. 아무튼. 아 그게 이 부족의 특징인 거지. 그래. 뭐 이런 장면도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거지 다. 네. 네. 그래서 뭐 활도 쏘고 말도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주고 최종 퀘스트는 그거지. 날아다니는 그 익룡 같은 나비 익룡 이크란. 같은 이크란. 이거를 타고. 또 이거는 또 그거래매요. 평생 한 마리 하고만 교감을 이룬대. 그 뻥이었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넘어갔지. 갈아탔어. 이크란만 한 마리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이크라는 한 마디. 큰 애는 큰애는 괜찮고. 다른 애야. 아 그래 같은 거 아니야? 아유 다른 아니지. 거야? 다른 거잖아. 이크란이 아니라 걔는 그 그래. 되게 큰 드래곤에 그건 가까운 토르크. 애잖아. 토르크에. 이무기와 용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런 거야. 아 되게 편드네. 근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이크가 이제 뭐죠 아바타로 해가지고 부족 적응 훈련하는 거와 또 보고하는 장면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잖아요. 잠들 때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숨 밀고 오는데도 이미 이제 아바타에서 몸이 영혼이 떠나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 뭐 깨워도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그 육체에도 영양소 공급해야 되잖아. 막 밥 처먹고 갑자기 또 누워가지고 이제 또 접속하고. 너 냄새 나는 거 아니? 그래도 됐어. 그러고 막 가잖아요. 근데 그때 대령이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줬었거든요. 시간 다 그래서 됐나 이제 보네. 너 이제 우리 부대 끌고 갈 시간이 다 됐어라고 하니까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대. 의식만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부족들이 나를 무조건 신뢰할 거다. 그럼 그때 설득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시간을 벌죠. 근데 이미 사랑에 빠졌어. 했네. 뭘? 했다고 그래. 열린 사회라니까. 아니 설득이 당했다고. 그 의식도 했어요. 의식해서 진짜 너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부족이다라고 인정도 받았어. 그치. 근데 이제 그 불도저가 숲을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제이크가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부숴버리지. CCTV를 포기해버려 그냥. 그랬더니 그 카메라에 딱 찍힌 거야. 배신자다. 네가 배신자다. 얼굴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레이스 박사도 그 샘플이랑 이런 걸 보면서 이 판도라의 모든 생물은 하나로 연결돼 있대. 그치. 그리고 교감을 시냅스가 이제 연결돼 네. 있듯이 다 돼 있다. 교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대. 이게 언옵테늄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다.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개무시당하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걔네 그럴 입장에서 수도 돈이 안 있는데, 되겠지. 사실은. 당장은. 당장은 안 되겠죠. 되게 재밌는 좀 자연주의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알 수 없으면은 네. 그게 이제 뭐 이건 비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치부를 했던 건데 네. 이 작품 안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윗선에 있어야 될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장 돈이 되는 걸로 이제 뭐 한다. 이런 배금주의. 굉장히 편리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선적인 그냥 드라마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대형 전쟁을 만들기 위한 그냥 포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제이크가 겨우 설득해가지고 1시간만 나한테 주면은 다 대피시키겠다, 설득하겠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레이스 박사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지금 쳐들어온다고 당장 쳐들어오니까 지금 도망가야 돼. 어디서 그런 소식을 알았냐? 사실은 내가 스파이였어를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이 새끼 못 가! 막 근데 엄청 화내잖아. 와 하고서는. 얘네 고양이처럼 막 이러잖아요. 야 이제는 뭐 외계종까지 뭐 그냥 별걸 다 모사하네. 인간만 아니면 돼. 하여튼 그래서 묶이잖아요. 그치. 화내죠. 나비적 전원이 다 실망했으니까 이제 뭐 이 그래서 새끼는 안 전쟁이 되겠다. 시작되죠. 폭격이 막 일어나. 대령이 진행시켜 하지. 찔러시켜. 이제 부족들도 그래서 스테이라고 지금 그동안 언급을 안 했는데 초반에 나왔던 그 네, 남자 원래, 네. 그 전사였죠. 원래 네이틸이랑 짝이 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애였는데 네. 뺏겼어. 뺏겼어. 까였다. 그래서 더 화를 내잖아. 그치. 이 자식 이럴 줄 알았어 스파이 새끼 이러면서 굴로 돌아온 돌새끼가. 그러니까. 그런데 또 스파이였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홈트리가 쓰러져. 그러니까 세계수가 약간 쓰러진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지. 미사일 날리고 뭐 하고. 엄청 집중 폭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게 이제 집이었잖아. 정말 말 그대로. 근데 그리고 학살당하고 완전. 자기네 터전을 잃은 거야. 그렇게 됐죠. 그 이 와중에 진짜 네이틸이 아버지도 사망해요. 그렇죠. 이 활 너 가져. 막 이러고. 뭐요 가. 막 그래. 장르가 이상해. 가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 네이틸이 어머니가 이제 제이크한테 와가지고 너 진짜 우리 편 맞으면 좀 도와줘. 막 하면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때. 근데 이때 본부에서 또 아바타 접속 장치를 또 강제로 끊어버렸어. 왜냐면 방해하는 거 봤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걸 피해서 무슨 산골에 있는 데로 갔죠.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한테 방해 안 받기 위한 어떤 접촉 그 장치가 있는 곳이 따로 유닛이 캠프가 있었어. 네. 근데 글로 가고 했는데 이제 거길 쳐들어와서 이제 강제로 끊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인간과 네이티리가 접촉하는 장면 나 인간 제이크 썰리와 뭐 그렇게 나오는 장면도 있지. 뒤에 나오긴 하나.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이크하고 그레이스하고 그 한 명 또 있었잖아요. 노엄이라고. 노엄이라고. 되게 언어 잘하고 나비어 잘하고. 그리고 옆에서 설명을 다 해줬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얘는 원래 배우고 온 아바타였잖아. 맞아. 공부를 해야 돼. 원래 아바타를 하려면. 근데 얘보다 제이크가 훨씬 더 적응을 잘한 거잖아요. 그렇지 뭐. 천재다. 어쨌든 그래서 파일럿 여군 중에 또 한 명 있었잖아요. 헬기 조종사 있었지. 이 이제 전투 장면에서 돌아섰잖아요. 나는 그 가운데 찢은. 아니 너무 나 구디니오 하는 그런 코스튬이 좀 웃겼거든. 네, 꼭 그 쫄쫄이 나시 입어야 돼? 군인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나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제 선글라스 써야 돼라는 식으로 결국 이 파일럿이 이제 배신했지. 네, 나비 쪽 학살하기 싫어가지고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데 도와주고 전투기도 하나 훔쳐가지고 같이 튀죠. 이때 또 대령이 총을 쏴. 또 그래서 맞았어. 그레이스 박사가 배에 총을 맞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뭐 아바타로 정신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의식 거행하는 장면도 막 나오잖아요. 그 진짜 완전 그 나무 아래서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우와. 했지만 너무 늦어져가지고 사망하게 되죠. 그 박사는 그렇게 해서 죽은 거죠. 네. 근데 그 세계를 이미 한번 체험을 했어. 모든 게 공명돼 있는 그 세계를. 그거 느끼고 이제 죽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에이와님은 계셨어라고 하면서 죽죠. 그다음에 이제
도르크 막도. 토르크가 이제 되게 큰 새인데 토르크 막토는 할아버지 이후로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역사상 그 토르크를 지배한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었다. 5명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맞아, 되게 정도로 적은 소수야. 근데 있긴 있는데 우리 때는 못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면 한 150년, 200년 수준일 것 같은데. 얘네가 몇 살 사는지는 그건 모르잖아. 알죠. 이제. 그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1000년에 한 대여섯 명 나온 느낌인 것 그래서 같아요. 얘네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굴복이라기보다는 나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테이밍? 하겠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뭔가 그 카리스마 신적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설득도 수밖에 없다. 아니지. 네. 그래서 토르크막토가 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일단 타고 와. 쫙 그러니까 내릴까봐. 이크란에 타고선 너는 좀 싫어하겠지만 하면서 간 다음에 점프하는 게 점프해가지고 나아요. 쑥 내려가더니 중간은 다 생략했어. 그냥 길들었어.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 님종장. 부족을 규합을 하잖아. 이게 네. 얘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뭐 부족이 저쪽에 있더라고. 뭐 얼음 위에 사는 애들도 있고 뭐 이거 다 많이 있더라고. 그냥 인디언 그렇지. 그 생각하면 되지. 그 얘네들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게 이제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중간에 뭐 그때 A1님이 정말 너를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생물들까지도 이쪽 편에 들잖아요. 반대의 생물들. 그러네. 막 그 코뿔소 같은 애들도 나오고. 망치 코뿔소 막 접근하고 어. 그게 오니까 워낙 그 생물들이 커서 그런지 골리앗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냥 뻑뻑 나가 떨어지던데. 그렇지. 그리고 한계가 이크란 있지. 길들여지지 않은 이크란 같은 새들도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이트리도 원래 배신자라고 바로 배신했는데 토르크 막토로 변하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속삭이더라고요.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 이럴 수가 200년에 한 번 오는 그분이었다니. 이건 기회다. 너 내가 찍은 거 알지? 역시 내가 남자분들이 틀리진 않았구나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네이티리도 막 그때 그 해바라기 표범 같은 거 막 오더니 자기 타라고 해가지고 걔를 타고 막 쏘고 막 열심히 싸워요.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 싸움은 누구겠어요? 그 대령과 제이크의 싸움이죠. 물론 네이티리도 같이 합세해서 싸웠는데 그 뭐죠? 골리앗? 타고 온 거잖아요. 골리앗으로 막 타고 와가지고 골리앗 된 거야 지금? 골리앗 아니에요? 몰라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지나. 근데 원래 스타의 그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 로보캅에 나오는 그거랑 흡사하잖아요. 아. 양손이 약간 총으로 돼 있고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두 손을 되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되게 특징이잖아. 주먹으로 사용- 그러니까 굳이 너무 웃긴 게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총을 들고 다니고 총을 쏘더라고. 아. 장착해서 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그러게? 이게 더 멋있나 보지. 멋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싸우다가 주먹질도 해야 되니까. 어느 그 사이즈 차이가 나니까 그 나비족 애들 살이 되게 길잖아. 엄청 크죠. 막 한 3m짜리가 박히더라고 막 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이크가 있는 그 유닛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막 뽀개기 시작했죠. 본체를 보게자. 그래서 막 중간 접속 끊겼다 들어갔다 막 이러고 있어. 맞아. 근데 그 사이 이제 네이티리가 그 화살을 2방이나 꽂아 넣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이크는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산소급 마스크를 막 쓰려고 기어가고 있었는데 다리가 안 좋으니까 결국 의식을 잃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인간 제이크와 그 네이티리가 ICU 하는 게 그거죠. 너구나. 이렇게 그래서- 쪼매난 놈이었나. 갑자기 사랑이 짜게 식네. 이 허여멀건한 거 뭔가.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박사한테 했던 거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인간들을 다 지구에 돌려보내고 괜찮은 사람만 잔류하게 했어요. 있고 싶은 사람들만 뭐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다 막 손잡고 뭐 손에 손잡고. 하더니 이제 아리랑 안 하리요. 그래서 그 아바타 제이크가 눈을 딱 뜨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그치. 납니다. 그러고 나서 10몇 년이 흘렀어.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뭐 둘 셋 있고. 아 진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인간의 아이도 걷어 키우고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 인간의 같아요. 아이? 예, 인간 버려진 아이를 뭐 산소마스크 씌워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버려진 이게 아이단 버린 아이가 말이야? 어떻게 있지 도대체? 뭐 흑막일 수도 있죠. 그 아이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고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이가 왜 나오지? 그러게. 나 인간의 요거편 안 아이. 봐서 몰랐네. 뭐 적응했나 보지. 나도 예고편을 안 봤거든. 물의 길? 뭐 그것도 뭘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하지 않나? 네. 뭐 물에서 사나? 웨이어 뭐? 뭔 소리야? 원에서는 하늘 공중 씬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2에서는 수중 씬을 많이 보여주나 보지. 지질한 이런 거다 하면서. 더 웨이 오브 워터야. 물의 길 맞네. 맞네. 나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 모르겠다고 그랬지. 웨이 오브 워터인데
아무튼 그렇다. 퍼런 애들 또 물에 들어가는구나. 뭐 그렇게 네.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기서는 거의 인간의 비중이 이제 적고 거의 CG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 나오겠네. 거기. 신기한 물고기들 막 나오겠죠. 상어 비슷한 것도 나오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뭐 그동안 할 일이 많으셨겠지. 디자인 몬스터 디자인 그러게. 하는데 시간 엄청 새롭게 걸렸을 만들어야 거예요. 되니까. 그리고 또 원래 그 제임스 카메론이 엄청 맞아요. 완벽주의여가지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 고치고 뭐 근데 어떻게 2, 3, 4, 5를 그렇게 후다닥 내려고 그러지 또? 그러니까. 계약만 돼 있는 거지. 2년에 한 편씩. 예, 그게 2년에 한 편도 가능할지는 후다닥 그러니까 후다닥은 모르죠. 아니지만 아니면 그것까지 어쨌든 지금 그 일정도 빠듯하긴 하죠. 그것이 다 준비돼 있어서 차례로 내려고 더 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도 솔직히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제는 CG가 너무 대중화됐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되게 색다른 주제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10년 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미 뭐 어벤져스나 이런 시리즈만 봐도 뭐 외계 행성을 그린 작품들이 지금 너무나 많어. 뭐 가오갤 같은 작품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또 색다른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가 이게 너무 오래 묵혀둬가지고 문제가 더 많아진 건 아닌가. 그 블랙 위도우 같은 거지. 일찍 개봉해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뭐 무려? 뭐 내가 우려한다고 해서 잘 되긴 하겠지. 돈을 많이 투여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영화 궁금해서 한 번은 산업이라는 게. 볼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할 거 없으면 이제 다른 행성도 또 등장시키고 진짜 5편에는 뭐 지구 침공하든지 거꾸로 이렇게 된 일은 우리가 침공한다 뭐 이런 거 하든지. 보아둔 하면서.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게 영상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걸 보여줬다라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 단계 뭐를 넘어선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지간한 CG를 보고 우리가 우아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아니면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거나.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를 봐도 뭐 저런 거 할 수 있지 뭐 좀 재밌는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저희 기술적으로 엄청난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시대가 안 돼버렸다는 하죠. 거야. 네. 그래서 결국 기술력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상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재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좀 들긴 해.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편은 굉장한 영화였다. 지금도 전혀 뭐 하나도 낡지 않고 지금 봤을 때 저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그런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말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게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거의 되잖아. 4시간이죠. 근데 하나 지루함 없이 이렇게 봤단 말이지. 그런 어떤 오락적인 면을 절대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리즈도 다 성공하겠죠. 그래도 제임스 카메론이니까 좀 기대는 그렇죠. 되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그런 마음에서 세컨드 임팩트를 기다리는 마음 한번 가져보자는 것에서 또 한번 다시 본 것도 있는 거잖아. 네.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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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냥 생각 없이 오이씨. 쭉. 아 바로 저기 하는 줄 알았어. 해봐. 한줄평 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어. 그냥 이렇게 오락 영화로서 쭉 그냥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 외계 행성 새로운 종족이란 걸 만났을 때 그 신기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낸 것 같아 창작을. 지금 봐도 그건 되게 독특해. 동물, 식물, 맞아요. 그들의 습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물론 그 인디안 문화의 모티브를 받았다고는 해도 이걸 디테일은 또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아주 되게 재밌진 않았어. 그게 되게 생소한 것들이 조금 섞여야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같은데 보면 도트락 민족 같은 애들 보면은 아주 이상한 구석들이 있어. 근데 그게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가르쳐 주면서 그 이민족들한테 뭔가 더 씌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가면 되게 성인 물이 돼버리고 여기는 좀 이제 잔혹한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입하기가 어렵겠지.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손쉬운 어떤 은유를 가져왔어. 다시 말하지만 웨스턴이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구도 자체가. 근데 그걸 또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걸 보여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말하면서 한 줄평이 생각났으니까 저도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니까 제가 먼저 할고요. 와, 네, 네, 네. 했는데 새치기를 하네. 아니 하세요. 그럼. 많이 늘었어? 할 만큼 방송인이요 완전히. 하세요. 역시 세컨드 임팩트를 기다릴 만하다. 오. 저는 제임스 카메론만의 미학의 결정체. 저도 오면 생각난 건데 다 그렇게 빨리 하냐? 미지의 세계로의 리얼한 접속. 마지막으로는 제가 할게요. 제임스 카메론에겐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영화사의 위대한 도약이다. 거창한데? 닐 암스트롱이야. 자 이렇게 이게 나중에 4, 5, 6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세컨드 임팩트를 기다리면 이 특집이 우리가 좀 더 일찍 했으면 범죄도시 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범죄도시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텀이 길진 않아가지고 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했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뭐 개봉을 해서 2가 1000만 찍는 와중에 1을 하긴 좀 그렇다. 그렇죠. 1000만 2를 했으면 찍었나요? 했다. 이제 거의 코앞이던데. 내가 말한 시점에 찍었을 수 있어 지금. 찍었지. 이 시점에는 막 이미 찍었을 수도 있지. 아니 항상 왜 1000만 영화는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도 극장에 그렇죠. 가서 봐야 된다고 그 제 하잖아요. 이론이에요 그게. 근데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아직. 아주. 우리 아직도 안 봐? 그럼 1000만 못 찍어. 아직 부족하네. 아니야. 우리가 부족한 거지. 그냥 내가 부족한 거야. 관심이 없다. 아직 원고 청탁이 안 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해봤고 네. 네. 다음 예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닥치세요. 다음은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파트 1 하겠습니다. 알렉스랑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기묘한 이야기 근데 시즌 1, 2 됐습니다. 앞을 못 봤어요 사실. 예, 아직. 그러니까 그 첫 편도 못 보지. 근데 이거 등급이 변명일 걸려. 수도 있다니까. 뭐 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